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신산업 제도과장 조민영입니다. 방금 요 전에 제 사진 있는 그 자료 보셨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보시면 엄청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현장에 별로 많이 안 오시고 주로 온라인으로 보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엔 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ICT 규제 샌드박스고요. 저 제목이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고 진짜 저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저렇게 지향하는 바대로 진정한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 자료 맨 마지막에 스스로 이제 발전 방안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잘 아시겠지만 저희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신기술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을 해드리는데 특히 ICT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ICT 기술과 관계없는 서비스들은 아쉽지만 산업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조건 하에 현행 규제를 유예를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각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이제 소관 부처하고 이 사업이 개시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 산업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심의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중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 필요성이 없는 것은 빼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안전장치 마련과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 보험도 가입하도록 해서 저희가 규제 특례를 부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 사업 시행 결과를 보고 저희의 이제 목표는 규제 개선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규제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지와 그 업무 계획에 좀 많이 좌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과기정통부가 규제 소관 부처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 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관해서 지금도 몇 개 부처하고 실제 규제 개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융합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속 처리입니다. 신속 처리는 내가 새로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그 전 부처에 어느 규제에 걸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그 규제 및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이제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걸 문서를 쫙 전 부처에 돌리는데 그 부처에서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소관 공무원들은 열심히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 건이 왔다 그러면 혹시 우리 부 규제와 관련이 되는지.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 그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고 있는 한계나 고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그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마련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규제에 관련해서 특례를 줄 때 관계 부처에 관한 각 부처들이 갖고 있는 규제에 관해서는 특례를 부여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치단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샌드박스 사업들 중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게 B2C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데 막상 지자체에 가면은 지자체 조례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분이 열심히 막 지원해가지고 잘 되고 다른 지자체에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지자체 분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요청드리고, 그 근거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문도 지자체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른 경우들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치 규제에 대해서도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저희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처의 5개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에 공통적으로 그 부분이 좀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그런 걸 해요. 예를 들어 5개 광고물법 관련된 예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조례를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치단체에 보내면 무조건 다 불수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중앙부처보다 훨씬 긴밀하게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이 5개 광고물법의 예외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뭐 LED 조명을 이렇게 건물 외곽에 이렇게 크게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버스에다가 옆면에다가 이제 광고물을 이렇게 발광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들을 부착을 해가지고 광고를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신다. 너무 눈부시다. 왜 저런 광고를 허용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해서 일단 무조건 불수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5개 광고물법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또 이제 버스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관리법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 튜닝에 관해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괜찮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강도는 그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운전에 방해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준 주시거든요. 근데 자치단체는 또 생각이 또 다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규제 특례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 사업이 되는데 아무 규제가 문제가 없는 환경이 사실은 조성되지 않는다. 제가 그걸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 지자체의 자치 규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한 법제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실증 특례하고 임시 허가가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이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개별 건에 따라서 이게 임시 허가가 적합한지 실증 특례가 적합한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임시 허가로 가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이 좀 더 많긴 해요. 왜냐하면은 임시 허가는 시장 출시 목적이니까 임시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규제가 빨리 정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임시허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소관부처에서는 불수용을 무조건 이거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규제 소관부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부처 이 신속 처리를 통해서 소관부처 의견을 받아보고 불수용인 경우는 기업하고 얘기해서 일단 실증 특례로라도 시작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관부처가 반대를 할 때 막 밀어붙여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그냥 통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결국 그 소관 부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제도화를 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이 샌드박스라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그 상황이 사업자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너무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제화가 완료됐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아직은 샌드박스로 이제 뭐 실증 특례 기간이다 아니면 임시허가 기간이다라는 거는 그 사업의 안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메인 사업이 있고 이것도 추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 샌드박스 과제 자체를 메인 사업으로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벤처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제도적인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사실 실증 특례가 더 좋다, 뭐 임시허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개별 건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절차 및 지원 사항을 보시면은 처음에 딱 오면은 저희가 기업분들한테 컨설팅을 열심히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그냥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긴 하지만 그 저희 법률 지원단 통해서 변호사분들하고 만나서 직접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이제 신청하신다고 하면 신청서도 옆에서 붙어서 가능하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게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아이디어도 드리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동일 유사 과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 트랙으로 가게 되면 빨리 통과가 가능하니까 그런 정보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기술 ICT 융합 기술 서비스 관련해서 처음에 그 신속 처리를 해서 이제 돌리게 되면 소관 부처에서 30일 이내에 이제 회신을 해주게 되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규제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답이 안 와서도 좁아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 무조건 신속 처리를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기업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고 근데 신속 처리를 하고 나서 시작하면 판단하면 그 다음에 이거 답변을 보고 판단하고 정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지 말지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 절차가 지연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그냥 신속 처리하지 말고 바로 샌드박스로 접수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거의 통과가 될 마당에 갑자기 다른 부처가 우리 소관 규제가 있는데 너네 우리 거는 당연히 받을 거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자가 나는 그거는 못 받겠는데 이러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 처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업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요. 한 번에 심의를 안건을 올리게 되면은 위원님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 그 소관 규제의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심의를 올리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사전에 일주일 전에 공람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반대가 있는 소관부처가 불수용을 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는 미리 사전 검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위원님들 몇 분 참석하시고 또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기업도 모시고 또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자도 이렇게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규제 소관부처도 다 모시고 해가지고 사전에 검토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듣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장도 어떻게 투명하게 그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검토위원회에 바로 들어가기에도 어려운 과제들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 모시고 사업 설명회도 드리고 하면서 최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잘 통과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양한 부처와 함께 고민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국토부가 많죠. 산업부도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토부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들어서부터 어찌나 잘 도와주시는지 우리 국토부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아유 너무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막 그 조건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러네 아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직접 국토부가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ICT와 결합된 모빌리티 샌드박스 건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겠구나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국토부가 스스로 이런 규제 특례를 부여하면서 산업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규제부처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해관계자분들이 이견을 제기하실 때 아니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산업을 디지털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사업자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해야만 그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플랫폼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 사업자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면은 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존 사업자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면 저 플랫폼에 우리가 종속될 수 있어. 쟤네가 네이버 다음 같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아이고 그 정도로 기대가 크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적대감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협회에서 따로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협회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아 좋습니다. 플랫폼 만드시고 플랫폼끼리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장이 되면은 좋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플랫폼 만드셔도 그것도 어차피 특례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샌드박스로 오시라. 우리가 빨리 통과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존 산업의 플랫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긴 해요. 근데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것 때문에 그 기존 산업계하고 이제 새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하고 처음에 갈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증 특례를 해보고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게 기존 산업의 기업들한테도 오히려 좋은 면도 있네. 광고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플랫폼이 되면은 뭐 국민들의 후생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실증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제도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오른쪽에 요 다자요라는 것도 저희가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저희가 이거를 사실 빈집이 있으면 이게 동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슬럼화돼 가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예쁜 그 숙박시설로 바꿉니다. 제가 거기 몇 군데 가봤는데요. 아, 야,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고 예약이 막 한 3, 4개월 밀려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런 빈집을 매입하고 이렇게 숙박시설로 바꾸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참 고마운 게 우리가 숙박업계 분들이 이런 새로운 숙박 모델이 등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경계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 농림부에서 되게 고맙게도 열심히 검토해 주시고 같이 잘 추진해 주시고 이런 모델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또 농림부에도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정 과제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에 잘 출시되도록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심의위원회 통과되면은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가 조건을 붙이잖아요. 이게 잘 이행됐는지 보고 보험도 가입했는지 보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이제 유효 기간이 특례 기간이 시작된다라는 문서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잘 하시라고 실증 특례 지정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시 허가는 안 하고 실증 특례 지정 과제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5대5 비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대1이죠. 1대1 비율로 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단 1.2억 원은 지원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1.2억 원 갖다가 기존에 다른 사업하다가 진 개인적인 빚 갚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이 사업을 내가 앞으로 수행하는데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하겠다. 뭐 마케팅 비용으로 써도 되고 새로 고용을 하시는데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데 쓰셔도 되고 어떤 데 이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나도 1.2억 마련하고 정부에서 1.2억 받겠다. 합쳐서 2.4억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에 따라서 이제 쓰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잘 쓰시는지 혹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저희가 면밀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속 법제도 정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증 데이터를 매달 소관 부처에 리포트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점들을 주의하게 되면은 법제화에 문제가 없지 않냐는 거를 계속 설득을 합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법령 정비에 좀 이렇게 소극적인 부처는 저희가 법 개정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네,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까지 이렇게 잘 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189건을 했고 올해 안에 200건을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규제 개선으로 정식 제도화된 게 전체의 60% 정도. 이건 우리 부가 제일 높아요. 다른 규제 샌드박스보다 탁월하게 높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뒤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정 성과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명함을 못 받으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저 조민영 과장이고요. 저희 규제 샌드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점 이런 거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우리 ICT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